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08번째 시간으로 남제이 회고록 5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제이 회고록 5. 11.6 직후 청와대에 홀연히 나타난 훈홍 김상현 전 의원을 잡놈성이라 한다면 아마 그를 명예훼손이라고 펄펄 뛸 것이다. 그러면서도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그래도 좋다고 할 것이다. 내가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접촉도 많이 했던 소설가 이병주 씨와 김상현 의원을 잡놈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다. 술을 잘하고 말도 유창하며 작기에도 능한, 그러면서도 통도 크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병주 씨와 김상현 의원이다. 고은 시인은 김상현 의원을 감동 있는 사람이라고 시인답게 압축해 말했는데, 나는 상상력의 부족으로 잡놈으로 친밀감을 나타낸다. 지난 99년 4월 4일 김상현 전 의원이 서울 근교 한 골프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라운딩에 나서고 있다. 그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김대중 씨가 미국에 본의 아닌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훈홍은 그의 대리인처럼 부지런히 움직였다. 김상현 의원은 고은 시인이 훈홍이라는 아우를 지어줬다고만 말하는데, 내 짐작으로는 김대중 씨의 아우가 후광이니까 그를 존경한다는 뜻으로 거기서 한자를 따와 훈홍이라고 자기 아우를 지은 것 같다. 그중 하나로 언론인 공작을 한 것이다. 조용중, 정용식, 이용희 씨 등 각사 언론인 10명쯤을 대상으로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밥집에서 술을 사며 유대를 굳혔다. 어떤 때는 조상현, 안숙선 씨 등 1급 국악인도 초청하여 국악 감상의 시간도 가졌다. 그때 훈홍은 그렇게 돈의 여유가 없을 때였다. 그런데도 재주 좋게 돈을 마련하여 많은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에게 보석도 하는 것이다. 술자석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는 판소리도 하고, 역시 전남 출신이기에 수준급이다. 재담도 하고, 말하자면 광대처럼 노력하는 것이다. 남도 소리꾼이 소리 중간 재담으로 익사를 뜨는 방식을 그는 익히고 있다. 판소리에다 살짝 에로티시즘을 섞어하면 참 재미있다. 훈홍은 그런 에로 판소리에도 능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때 훈홍 같은 사람 5점만 있으면 정권을 도모할 수 있겠다고, 나중에는 적중하게 되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하기도 하였다. 정권이 바뀌는 것은 민심이 밑둥서부터 움직이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치인은 그 물꼬를 트거나 계기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 술자리 모임이 오래 계속된 후 그는 슬쩍 모임의 이름을 한의 모임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그렇게 통하게 되었다. 결국 김대중 씨와 관련된 모임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한의 모임은 90년대까지도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는데, 이종찬, 박종률 등 정치인이나 버그하르트 주한 미국 공사도 게스트로 초대되기도 하였다. 박 대통령이 재거격되었을 때의 일이다. 나는 공화당 의원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청와대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홀연히 훈홍이 나타나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때 삼엄했던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훈홍의 청와대 출연은 홀연히라는 느낌이다. 그는 나에게 김대중 선생이 조문을 하겠다고 하니 계엄당국에 건의하여 가택연금을 풀어 청와대로 올 수 있게 해달라. 지난나라의 최대 정적이 고인이 된 이 마당에 김대중 씨가 조문을 한다는 것은 역사의 한 장을 닫는 것으로 미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교섭을 제의하는 것이다. 유혁인 정무수석과 유족 측인 장덕진 전 장관에게 그 뜻을 전하고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의 결정권은 계엄당국이 갖고 있었다. 답은 부정적이었고, 훈홍이 청와대를 다녀간 후 그에게 통고가 되었다고 한다. 세월이 지난 후 훈홍과 그 이야기를 하니 그는 그 아이디어는 자기 것으로 김대중 씨와 상의 없이 안지 아니며, 만약 계엄당국이 허락했다면 김대중 씨를 설득하여 그렇게 밀어붙이려 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 일이 성사되었더라면 권력측과 김대중 씨 간의 관계에 전향적인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다리 잡지 피라 사건이라는 게 있다. 30여 년 전 훈홍이 그 잡지를 창간하였는데 김대중계로 몰려
피라 사건으로 걸렸으니 결국 무죄가 선고된 일이다. 걸렸으나 무죄가 선고된 일이다. 그때 판사가 모교상 의원, 피고인이 필자, 임중빈, 편집인, 윤영두 현 법무사 사장, 돈줄인 훈홍이고 변호사는 한성원 전 감사원장, 그리고 피고인 감정정인은 나였다. 이들이 매년 한 번씩 윤영두 사장의 주선으로 기념 모임을 갖고 술을 나누며 그때를 회상한다. 관계가 무량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한 훈홍의 후광에 의해 공천에서 제쳐지고 지금 빈들판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정치무상이다. 맥주병 깨며 한 세 가지 맹세 오유방. 오유방 의원은 나의 중학 7년 후배다. 대학도 같고 집안끼리 한 동네의 세교가 있는 사이다. 10대 국회 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갔을 때 갑자기 오 의원이 나에게 공화당의 정풍운동을 하잔다. 박찬종 의원 등 10여 의원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초선, 오 의원은 재선이다. 나는 정풍운동의 뜻이 좋고 오 의원과는 특별한 사이이기에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우선 동참을 승낙하였다. 필자의 7년 후배인 오유방 전 의원, 작은 몸집의 그는 술자리에서는 언제나 큰 목소리로 요란하게 술을 마셨다. 신문에 그 운동이 크게 나니 여러 가지로 추측이 분분하다.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오 의원을 조선일보 근처의 맥주집 브론디에서 만났다. 그때는 서로 술 실력이 대단할 때다. 나의 궁금증은 세 가지로 집약되었다. 첫째로 마침 그 당시에는 일본의 자민당에서 고노, 요헤이 등 젊은 그룹이 이탈하여 신자유클럽을 만들고 기세를 올리던 때라 혹시 정풍그룹이 그런 것을 모방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둘째는 12.12 군부 하극상을 한 이른바 신군부와 맥이 통해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셋째로는 정풍 대상이 우선은 이후락, 김진만 씨 등등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지막에는 김종필 씨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셋째로 둘째와도 연관되고 박찬종 의원의 야망과도 관련된다. 오 의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하고 맥주병을 시멘트 바닥에 박살내며 이렇게 아니라는 것을 맹세합니다 하였다. 나도 디질세라 맥주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그 맹세 확인하지 하였다. 오 의원의 맥주병을 깨서의 맹세와 나의 맥주잔 깨기 방식의 확인은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에 계속되었다. 브론디가 시끄러웠다. 그 후로 오유방, 홍성우, 윤덕노 의원 등과의 술자리가 많아지고 제5공화국 들어서는 오홍 두 의원의 이종찬 의원이 끼어 네 의원의 주석인 빈번해졌다. 넷이 북한산을 오르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면 거의 모든 사람이 4명 중 1명에게는 인사를 하여 산에 오르기가 힘들 정도였다. 오유방 의원의 술 마시는 법은 대단히 요란하고 공격적이다. 항상 목소리는 왜 그리 크게 내는지, 혹시 체구가 약간 홀쭉하여 그것을 보완하느라 목청껏 떠드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이라는 심리학적 분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민자당 때의 YS를 지지할 것이냐 여부로 나와 심한 논쟁을 한 일이 있다. 그 후 그는 얼마간 우회하여 결국 DJ에게 갔는데 그 후에 있은 술자리에서는 당파선까지 가미가 되어 더욱 시끄럽고 공격적이 되었다. 선후배간이 무색할 정도다. 한 번은 홍성우 의원이 아린각에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종찬 오유방 의원이 오고 나까지 4명이 마셨다. 그렇게 넷이는 구기동에 있는 카페 베이스캠프에 자주 갔던 게 아닌가. 홍 의원의 말은 넷이 정말 친한 사이인데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DJ 캠프에 가 있으니 나도 합류하라는 것이다. 도원결의는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분위기에서의 설득이다. 나는 YS 캠프에 있었지만 YS는 5년 담임으로 끝났으니까 DJ를 지지하는 마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옮겨 다니는 것을 꺼리는 유교적 심리에서 끝내 합류는 거절하고 말았다. 오 의원은 16대 공천을 앞두고 술자리에서 민주당 간부들과 고성으로 한바탕 하였다고 신문에 크게 났었다. 목청껏 공격적으로 떠드는 그의 습관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요즘 정치적으로 불온해졌는데 다시 재기에서 정계에서 호통치는 인물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